안녕하세요.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61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연 문화예술 전문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네, 오늘 이제 나와주신 손님은 공연하고 있는 셰익스피어 인 러브, 또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뭐 데스노트, 미세스 다이파이어, 뭐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그런 작품들을 뭐 수없이 연출하시고 또 최근에는 제7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연출상을 수상하신 뮤지컬 연극 연출가 김동현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 연출하신 작품을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먼저 직접 자기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연극 연출로 시작해서 뮤지컬 연출하고 요새는 이제 근래는 뮤지컬을 더 많이 연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연극과 뮤지컬을 연출하고 있는 김동현 연출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공연장에 보통 프레스콜 할 때 많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낯이. 그러시구나. 네. 사실 연출가는 공연이 시작되면 사실 뒤에 계셔가지고 잘 뵐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딱 모셔서 조금 긴 얘기를 나누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가장 최근에 지금 올라간 작품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지난달 28일 시작했네요. 네, 시작했어요. 연극 올해의 첫 작품이죠. 저한테는. 셰익스피어 인 러브. 영화로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를 바탕으로 만든 작품인 거죠. 제가 알기로는 영화가 먼저 있었고 그거를 연극으로 이제 무대에서 웨스트엔드에 이제 올라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게 14년도였나 2014년도였나 그랬을 거예요. 이게 극본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연극 극본으로 각색을 한 사람이 리홀이라는 작가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하신 작가분이 각색을 해서 근데 이야기 자체를 많이 바꾸진 않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연극 무대로 옮기는 것 자체가 근데 굉장히 좀 즐거운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대본을 보면 다 연극하는 사람들 이야기니까 그 극작가가 얼마나 셰익스피어 극작가를 사랑하고 그 시대의 연극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했는지 되게 디테일하게 이제 저희는 이제 영국 역사를 잘 모르는데 알고 보면 이런 것까지 넣어놨구나라고 하는 숨겨진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연극화했던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대본을 읽으면서. 그래서 그 대본을 가지고 공연 만들 때도 굉장히 좀 즐거운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영화를 봤기 때문에 뭐 많이들 이 얘기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주변에 좀 젊은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옛날 영화가 됐죠. 영화가 98년도에 해서 99년도에 상을 받았나? 아마 그래서 기네스 펠트로가 그때 아카데미 상을 받았었나요? 90년대의 영화인 거죠. 오래됐네요. 근데 제목도 잘 모르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하여간 기네스 펠트로가 정말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진짜 매력적이었다. 그러니까 뭐 변장을 했을 때나 원래 모습으로 나올 때나. 근데 남자 배우는 잘 생각이 안 나고 얼굴은 생각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지? 그러고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던 배우는 조셉 파인즈인가 뭐 이런 그 이후에도 뭐 그렇게 막 우리가 알 만큼 그런가 봐요. 활동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나는 거는 그 여왕 역을 했던 주디 덴치는 딱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런 인상을 가지고 이제 저는 연극을 보러 갔는데 또 많은 분들은 아예 이 얘기 자체를 새롭게 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또 그런 점이 역시 내가 나이가 들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얘기들이 많더라. 그런 걸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떤 걸까요? 거기에서 나오는 뭐 말로라든지 그리고 헨슬로 뭐 거기 나오는 여러 사람들 실제 주변 인물들이 그 실제로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상상하면 뭐 이제
우리나라로 친다면 뭐 막 이상 막 이런 분들 활동하던 그 시대의 얘기 가지고 막 네, 나온 드라마들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역사 막 드라마 나올 때 잠깐 스쳐가는 인물로 이름 살짝 나오고 알고 있던 근데 마치 그런 코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름 하나하나가 그때의 연극의 어떠한 그 기틀을 마련했던 사람, 그러니까 최초로 상업극의 어떠한 투자관념을 만든 사람, 뭐 극장에서 만든 레파토리 만든 사람, 뭐 거의 법의적 역할은 최초 햄릿했던 배우,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뭐 거의 조그맣게 막 자기도 시켜달라고 쫓아다니는 꼬마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명한 나중에 극작가가 되는 사람, 존 앱스터라고 다 하나하나 이렇게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이라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냥 뭐 이야기만 쫓아가던데 아마 이제 그거를 좀 잘 알고 있는 분들은 뭐 그런 재미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걸 되게 의도적으로 쓰고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연극을 사랑하면서 이제 그 연극의 역사가 시작됐는가 뭐 이런 부분에 공을 들이고 애정을 많이 쏟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우리 공연 만드는 사람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거기 안에 녹여서 그렇게 그냥 녹여서 그 역사 공부도 좀 되는? 엘리자베스 1세가 실제로 연극을 좋아했었고 그 당시 연극을 되게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연극을 좋아했고 지원도 많이 했고 뭐 영국 역사지만 그리고 거기 나오는 뭐 대사나 이런 것들도 다 셰익스피어 극에서 갖고 온 대사들. 뭐 첫 대사 같은 경우에도 뭐 어디다 비교할까요? 그게 셰익스피어 소네트 유명한 소네트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하늘 우러러 약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하늘 우러러 뭘 보지? 한 점인가? 한 바닥? 뭐 약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인 건데 실제로 너무 유명한 이제 영문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게 다 녹아져 있는 작품인 거죠. 그래서 저도 보면서 저 이제 며칠 전에 보고 왔는데 이렇게 대사나 뭔가 연기하는 게 뭔가 셰익스피어의 다른 작품에서 장면을 따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제가 저게 뭐지? 가물가물 이런 보고 알고 보면 더 재밌을 테니까. 처음에 소네트 읽는 장면은 진짜 너무나 유명한 소네트인데 그거를 지금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모습이 뭐 재미있는 거죠. 관객들은 너무 익히 너무나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인데 아직 저걸 완성하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문호가 아니라 이제 자충우돌하면서 무언가 깨닫기 시작하고 있는 그 초기에 그리고 초기 작품들은 좀 코미디나 이런 극들이 좀 가벼운 극들 위주로 많이 시작을 했어요. 셰익스피어가 점점 갈수록 비극이고 역사극 더 어려운 극들 이제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초기에 이제 그런 코미디 극을 많이 쓰던 셰익스피어가 좀 더 진지하고 뭐 사랑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소네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 장면은 분명히 극 중에 하나의 장면인데 막 고리대금업자가 하면은 저건 베니스의 상인에서 갖고 온 거고 그리고 유명한 로미오와 줄리엣의 발코니 장면을 그대로 이제 셰익스피어가 사랑하는 여인 비올라한테 사랑 고백을 막 하면서 하는 게 나중에 저기가 로미오 줄리엣 장면 실제로 그게도 나와요. 그 장면 똑같이 이제 거기서 자기가 했던 말을 조금 더 풍부하게 대사로 바꿔서 연극 대본으로 바꿔서 다음 날 대본 완성됐습니다. 자 연기하라고 하면은 쪽대본을 계속 나와주거든요. 근데 그 대본을 받고 연기를 해보면 바로 그냥 며칠 전에 자기가 진짜 경험했던 그 순간을 대본으로 만든 거 이제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게 되죠.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건 로미오와 줄리엣의 대사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이야기 자체가 이제 그 로미오 줄리엣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제 뭐 재미있는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여서. 거기 보면은 또 친구 그 약간 경쟁심을 느끼는 것 같은 그 작가가 계속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도 그러니까 실제 인물이었다는 거죠. 인물이죠. 그리고 되게 셰익스피어보다 그 당시에는 더 유명했고
있고 더 천재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네. 실제로 요절했어요. 사고로. 네, 20대 아마 나이에 아마 요절해서 되게 섹스피어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옆에서 이렇게 뭐 서로 왜 이러면서도 좀 이렇게 도와주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그 이야기도 막 있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말로우의 작품이 섹스피어의 작품으로 바뀐 것도 있다. 막 이런 왜냐하면 섹스피어가 너무나 다양한 작품에 그렇죠. 많은 작품을 썼으니까 네, 네. 이게 한 사람이 다 쓴 거야. 막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말로우의 작품이 섹스피어가 된 거 아니야? 그 뭐 필명이 그 섹스피어로 쓴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그 말로우에 대해서 이제 일찍 요절해서 남긴 작품들에 대한 게 꽤 가치가 높고 안타까운가 봐. 더 있었으면은 좋은 작품을 썼을 텐데 이제 그러면서 이 극 중에는 중요하게 섹스피어한테 영감을 주는 그죠. 그 시대의 같은 극작가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뭐 스포가 될 수 있는데 약간의 여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섹스피어랑 둘이 대화하는 장면에 마치 이제 그 시대의 작가들이 계속 살아 있는 것처럼 그 섹스피어도 그렇고. 그리고 살아있는 그 작가의 작품들 속에는 또 그 시대에 이제 비올라나 여러 가지 인물들을 만났던 그 인물들의 인생도 녹아 있는 것처럼 영원히 지속되는 연극을 만들었던 극작가들, 거기 배우들 이런 예술가들의 이야기가 계속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그 작품 속에 좀 녹아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연출가님이 관객들이 좀 주목해서 봐줬으면 하는 그런 장면일 수 있겠네요. 그런 장면들이.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이게 작품이 올라갈 때 이제 티켓 가격도 좀 비쌌고 그리고 스타들도 출연하고 그러니까 저는 작품을 만나고 이거를 연출을 하고 배우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진짜 순수하게 연극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가섰는데 개막을 하고 보니 되게 비싼 티켓을 내고 보는 비싼 공연으로 그 인지가 되는 부분들이 조금 뭐 어쩔 수는 없지만 그게 그리고 뭐 틀린 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거를 만드는 사람들 특히 배우들하고 그 만드는 거의 분위기는 이야기 자체는 되게 그런 순수한 꿈을 쫓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이야기 자체가 공간 자체가 되게 큰 극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실제로 대본 자체가 그 큰 극장에서 많은 배우들이 출연하게끔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20명 이상 거기에 연주자들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규모와 그리고 관객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비주얼적인 여지들 그리고 음악적인 풍부함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동선이나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짜여져 있는 안무화되어져 있는 장면들 거의 뮤지컬 만드는 것보다 더 공을 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실제로는 겉으로 보기엔 되게 화려한 연극일 것 같지만 안에다 들어보면 다 소박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귀족과 그 배우의 차이 그리고 굉장히 그 안에서 되게 대접을 못 받지만 예술을 만들려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제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관객들이 되게 재미있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야기 자체를 좀 편안하고 되게 너무 어렵고 막 이러한 이야기는 또 아니니까 어느 연극을 좀 처음 접하는 관객이라도 좀 쉽게 이야기를 따라가서 마지막에 어떤 즐거움과 감동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연극이 조금 더 이렇게 쉽고 편하게 볼 수 있고 굉장히 재밌고 참 아름다운 거구나. 그 마지막 모습이 연극을 무대에 올린다라는 것도 아름답고 내가 연극을 보고 있다라는 것도 아름답고 이런 거를 조금 다 좀 잘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영화랑 비교해서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또 영화랑 다른 매력이 있다면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뭐 장르가 완전히 다르니까 네. 연극 일단 이게 연극 만드는 얘기인데 극장에서 보고 있어서 네. 더 느끼는 게 실감나는 게 있을 거예요. 네, 무대에 딱 들어서면 극장 그 옛날 그 시대에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그 시대의 극장의 구조를 가지고 무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런던에 가면 이제 그 극장이 있어요. 그 셰익스피어 러브도 거기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글로브 시어터라고 네. 그 극장이 이제 목조 건물로 2층으로 되어져 있는 네. 그 구조를 모티브로 되어져 있는 그 이제 일단 그 무대에서 배우들이 실제로 연극을 만든 이야기를 뭐 연극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몰입도 잘 되고 이야기에 더 뭐 아마 빨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무대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무대에서는 이 사람이 그 시대의 어느 관객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때 눈을 하나하나 관객들하고 맞춰가서 네. 연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살고 있는 관객들한테 해주는 말인 것처럼 네. 지금 관객들 앞에 서서 같이 이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그 시간들이 모여지는 게 연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르적인 완전히 다른 특성들 때문에 네. 느껴지는 게 있을 거고 이제 내용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그 말로우가 조금은 더 이야기에 많이 들어왔어요. 영화에서는 진짜 스쳐 지나가는 네. 인물처럼 나오는데 오프닝과 엔딩을 같이 나오면서 그 글을 쓴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실제로 그때 예술가들의 고민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연극적인 장치로. 네. 네. 왜냐하면 영화에서는 막 그렇게 넣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대본을 조금 이제 한국 배우들하고 수정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 수정된 장면들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뭐 좀 더 야하거나 뭐 이런 묘사된 장면을 뭐 이막 오프닝 보면 그건 이제 안무가가 완전히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장면인데 원래는 그 배드씬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뭐 약간 코미디 그거는 네네. 이제 외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 약간 섹슈얼한 코미디예요. 네. 그런 네. 소리도 막 나고 막 이제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거를 코미디로 설득하기 너무 어렵다. 우리 한국 관객들은 네. 불편해할 수 있다. 그냥 차라리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프닝 때 그 커튼 뒤에서 네네. 남녀가 춤을 추는 장면으로 마치 초야 밤이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좀 상징적으로 풀어내는 게 이제 뭐 영화하고도 다르고 영화는 정말 되게 리얼하게 이제 그렇죠. 그런 장면이 네. 많거든요. 연극 대본에서도 영화랑 비슷하게 이제 대본이 써져 있긴 한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거 연출을 할 때는 이걸 조금 더 상징적으로 아름다운 그냥 상징으로 바꾸자라고 해서 이제 바뀐 부분들이 좀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있어요. 결혼식 네. 장면도 그런 장면은 아니었는데 이제 연출적으로 윌과 비올라가 진짜 결혼을 하는 것처럼 들어와서 그게 윌은 연극을 준비하는 연습 장면이고 네네. 비올라는 실제로 그렇죠. 결혼을 하는 장면으로 떠나게 되는 그 장면을 교차시키자라는 하는 것도 좀 바뀐 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원래 대본에는 그렇게 안 돼 있나요? 네, 원래 대본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지는 않고. 저는 그 장면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네, 그래서 그 배우들이 우리는 뭔가 다른 게 없나요라고 우린 그거 좀 다를 거야라고 했을 때 너무 좋다라고 한 장면이 그게 뭐. 아마 오리지널 연출에서도 그렇게 안 했어요. 대본에는 없는 장면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장면이 좀 다른 장면인 거고. 그리고 이제 커튼콜 장면도 없는 거죠. 영화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죠. 그리고 커튼콜 장면이 저는 그 마지막에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모을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요? 네, 코미디예요, 비극이에요? 이야기는 비극이죠. 네. 근데 마지막 관객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커튼콜 장면은 모든 사람이 춤을 추면서 웃고 서로 박수치면서 하는 그 희극인 거죠. 마지막에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거는 연극을 본 즐거움 그리고 무대에서 연극을 보여주는 배우들의 즐거움을 함께 하는 거는
그건 영화를 보고서는 뭐 느낄 수 없는 기분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영화랑 완전히 다른 감동을 갖게 되는 부분이죠. 네. 저는 사실 저희 이제 딸이랑 같이 봤는데 딸은 영화를 못 봤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뭐 연극을 만들던 셰익스피어가 실제로 어떤 뭐 여자를 만나게 돼서 그 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들어지는 얘기야 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은 그 사랑은 어떻게 되냐 그 결과를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해피엔딩이야 새드엔딩이야 막 그래가지고 제가 글쎄 이게 사실 사랑이 어떻게 되느냐에 이게 집중하느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다른 거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해피엔딩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제가 그래서 얘기를 끝까지 안 해주고 그냥 봐라. 네가 보면 알지. 그랬는데 맞아요. 그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잖아요. 네. 근데 참 이게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차마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못 하겠고. 네.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공연을 딱 처음 보는 관객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첫 공연인가 끝나고 나서 이제 김성철 배우가 연출님 저희는 이거 공연 준비할 때 뭐 비올라랑 윌의 사랑도 있지만 연극 만드는 이야기 모두들의 꿈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이제 다 같이 전달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느낌이 너무 로맨스에만 집중하는 거 관객들이 처음 느낌이 그게 우리는 거기까지 다 갈 줄 알았는데 근데 그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거는 또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다르니까 따라서 다 다른 거니까. 근데 처음에는 어쨌든 우리나라 특히 드라마와 그 흘러가는 거에 굉장히 너무 잘 알고 그쵸? 우리나라 관객들이 드라마에 너무나 이해도도 높고 그리고 몰입도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딱 둘의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을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뭐 틀린 건 아니어서 그러면서 아마 조금씩 더 보게 되면 전체적인 그림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 보면 저는 느낀 게 그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 너무 연극의 진심인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갑자기 뭐 얼마 안 되는 대사를 한다고 막 그냥 막 거기 매달리고 막 무대에 선다고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런 모습이 이것도 역시 그 공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얘기라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처음에 이제 이게 지금은 거기 모여 있는 몇 면이 다 보면 그 첫 데뷔하던 시절들이 다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배우분들도 처음 연극을 어떻게 시작했나. 그리고 그 연극을 시작할 때 뭐 엄청난 부귀 영화를 바라면서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거의 다 그래요. 다 좋아서 그냥 무대에 서는 게 좋고 연기하는 게 좋아서 대학로 저도 되게 대학로 소극장에서 데뷔를 시작했고 배우분들도 다 그렇고 그리고 그 중에는 지금 그 단계에 있는 배우들도 있어요. 이제 여기 어렵게 오디션에 합격해서 저기서 조금은 작은 역할이어도 그래도 자기 역할을 지금 해내면서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 배우들이 있고 또 누구는 조금 더 스타가 된 배우도 있고 뭐 그거 다 섞여 있지만 그렇게 연극을 왜 우리는 해왔는가 그게 뭐였지? 왜 그게 너무 성공해서 돈만 벌려고 했던 거가 다 아니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그 고리대공업자가 나중에 더 진짜 진심되잖아요. 그냥 원래 그 프로듀서 역할을 했던 햄솔로한테 야단치면서 이거는 예술이라고 자꾸 너 돈 벌려고 이상한 거 넣지 마. 이건 순수한 걸 지켜야 돼라고 처음에 진짜 돈을 밝히던 사람이 바뀌는 것처럼 그 연극이나 무대는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생기는 진심이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셰익스피어 러브 같은 조금은 더 화려해 보이는 연극도 뭐 예술 전당에서 하고 있지만 뭐 대학로 가면 다 소극장에서 작은 극장에서 뭐 더 소박한 예산으로 하는
무대들조차 다 소중한 거죠. 그분들한테 네. 다 소중한 거고 다 아름답게 그 무대를 지키고 있는 거라서 네. 그런 마음들이 계속 관객 배우들도 계속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쯤에서 영상을 잠깐 틀어서 볼까요? 네. 셰익스피어 인 러브 영상이 있나요? 네.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나 그대를 낮에 실비아를 볼 수 없다면 내가 바라볼 태양 또한 없으리라. 전 더 이상 시인이 아닙니다. 저의 시가 전부 보잘것없음을 증명하는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이죠. 어서요, 어서 착한 시인. 그런 말은 너무 흔하잖아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하세요, 즉흥으로. 당신의 말로 나를 채워주세요. 나는 무대 위에서 자유로웠어요. 나는 당신에게 평생 감사할 거예요. 나에게 당신은 영원히 늙지 않을 것입니다. 희미해지지도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보셨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 잘 아는 배우들도 네. 나오고, 뭐 김유정 씨, 또 정소민 네, 씨, 뭐 이렇게 네. 연극을 또 하시는구나 했어요. 이 화려한 출연진을 네. 일단 지금 위일 맡은 셰익스피어 네. 역할을 맡은 배우들은 이제 정문성, 이상희 그리고 김성철 요 세 명은 저랑 작업을 네. 많이 했죠. 그쵸. 그리고 네. 원래 출발이 무대 배우였고 네. 뮤지컬이나 연극에서 많이 활동을 해서 이제 뭐 이런 연극을 하는 거가 뭐 어색하거나 뭐 어려움이 있던 배우는 아니고 뭐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네. 자기 연기하던 대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배우여서 굉장히 믿고 갈 수 있었고요. 이제 비올라들이 이제 연극 경험이 많이 없는 배우들이죠. 네. 이제 그 유정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뷔했고 너무나 네. 너무 대한민국 사람 다 잘 알고 있는 네. 배우고 네. 너무 사랑하는 배우여서 근데 연극 도전은 처음이었고 네. 소민 배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연극이 전공이었을 네. 거예요. 근데 전공에서 학교에서 하긴 했었는데 이제 이러한 그 상업극에서는 이제 처음 데뷔인 거고 수빈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이제 아마 대학로에서 연극을 좀 했었어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조금은 더 큰 극장에서 연극하는 건 또 처음이라 비올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대극장 연극 스타일의 연기 이게 뭐 완전히 어떤 거랑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관객들 앞에서 그걸 정면으로 마주보고 하는 연기에 네. 대해서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시작도 좀 어려워하고 뭐 발성이나 그러면 제스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본인들도 고민이 많았고 저도 이제 보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저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굉장히 즐겁게 참여를 해줬고 그리고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네. 노력들 굉장히 많이 해서 하나하나 그리고 본인들이 그 어떻게든 해내고 그리고
일단은 자기가 하지 않았던 영역, 자기가 익숙하지 않았던 영역에 대한 도전에 대한 갈망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고 많이 노력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게 막 스타 배우가 들어왔다고 제가 알아서 할게 저 잘해요라고 하면은 이렇게 같이 하기 어려운데 이제 배우들이 이건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아마 그 제스처 같은 경우에도 특히 비올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안무 선생님이 하나하나 같이 이야기하면서 동작을 조금 더 아름답게 멋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조언도 해주고 본인들도 연습을 해보고 막 이래서 큰 극장에서 많은 관객들 상대로 연기한다라는 게 특히 연극이 그런 연극이 많지가 않거든요. 이제 뮤지컬 배우들은 노래 부르면서 하는 거에 좀 익숙해져 있는데 연극은 주로 소극장에서 그거는 거의 드라마 연기랑 다 틀릴 게 없거든요. 디테일하게 막 연극적인 어떤 형식을 가진 극단에서 연극을 거기서 훈련받은 배우가 아닌 이상 근데 대극장에서 관객을 마주보고 그리고 감정이 올라온다고 해서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연기하면 관객들은 그 표정이나 느낌을 또 못 받고 어느 타이밍에는 관객들한테 몸을 열어서 또 알려줘야 되고 이제 이러한 연기적으로 조금 다른 스킬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습하면서 초반에는 조금 어려워하거나 어색해했는데 연습하면서 습득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공연할 수 있게 굉장히 많이 같이 도와주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너무 잘하고 있고. 재밌는 에피소드 없어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재밌는 에피소드는 저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이게 배우들이 특히 이야기 자체가 연극 만드는 얘기고 연습 장면도 많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그 분위기를 타니까 재밌었어요. 이게 엄청 어둡고 너무 비극적이고 막 이러면 연습실에서도 막 약간 내가 막 떠들고 까불면 방해될 것 같고 막 이래서 이렇게 약간 다운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막 뭔가 활기차고 그리고 결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비극인지 희극인지 생각하게 되는 결말이지만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코믹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약간 로맨틱 코미디의 전형적인 어떠한 형태로 이야기를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즐거운 장면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연습실 분위기가 굉장히 즐거웠고 너무 즐거워서 연습도 힘든데 계속 공으로 막 제기 차고 막 이런 거를 쉬는 시간마다 분명히 힘든 연습이 끝났는데 10분 딱 쉬라 그랬거든요. 그때 또 공을 들고 와서 막 또 차는 거여서 나 저거 치워버린다. 어느 배우가 제일 많이 차나요? 뭐 다들 좋아했어요. 이상희 배우, 정문선 배우 다 좋아했고 김유정 배우도 꼭 들어가 자기도 꼭 차고 그랬어요. 여배우들이 더 열심히 들어가서 차고. 그래서 배우들 거기 한 우리가 20명, 온스테이지 22명인데 그 배우들이 그렇게 되게 재미있게 연습실에서 지냈어요. 제가 약간 말릴 정도로 그럼 지치지 않냐? 이따 우리 리허설 돌아야 되는데 또 공을 차냐? 저 부대 감독님을 저 치워라. 좀 쉬게 해라 할 정도로 연습실에서 되게 다들 즐겁게 재미있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이 나왔었나요? 나와요. 근데 공이 어디 있는 거죠? 그냥 누가 가져온 거예요? 저는 지금 그래서 그간에 뭐가 있는 공이 나왔나 지금 안만 생각해도. 탱탱볼 처음에는 종이컵을 차다가 종이컵이 금방 찌그러지니까 누가 탱탱볼을 갖고 와서 그걸 계속 또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연습 과정의 에피소드는 탱탱볼 아마 저기 할 때 이상희 배우도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기자간담회 때 아마 얘기했어요. 네네네. 참, 재밌네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생각나는데 아까 왜 그 장면을 조금 이제 원래 대본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로열티를 주고 외국 작품을 들여온 건데 이게 어디까지 우리 한국 제작진의 재량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었는지 아까 무대나 안무나 이런 것도 다 이제 거기서 정해진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건 어떻게 그대로 하신 건지. 아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본하고 음악만 사왔어요. 그래서
안무도 다 송혜진 안무가 다 새로 만든 거고 아마 원래 안무의 양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안무가 만든 장면들이 굉장히 많고 무대도 궁금했어요. 무대도 완전히 새로 만든 거죠. 박상봉 디자이너. 박상봉. R&J 했고 박상봉 디자이너가 했고 연극 디자인 굉장히 많이 하시는 홍봉 디자이너가 했고 그리고 뭐 의상이며 다 새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대본하고 음악만. 근데 대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국말로 고치면서 좀 수정한 거. 그쵸, 그리고 연출적으로 조금 이제 아까 고쳐서 새롭게 표현하는 장면. 뭐 결혼식이지만 그렇게 표현도 되는 장면들만 표현하고 대부분의 이제 대본을 많이 수정할 수는 없는 거죠. 막 각색을 뭐 결말을 바꾼다거나 이럴 수는 없고 중간중간에 에피소드들이나 약간 대사들을 조금씩 이제 한국 관객들이 좀 편하게 느낄 수 있게 조금 수정하는 정도는 가능하고 음악 같은 경우에는 다 있어요. 음악도 다 있고 거기에 어느 부분은 우리가 라이브로 연주하고 그리고 어느 부분은 이 장면에 썼던 음악인데 이 장면에도 쓰자. 뭐 이렇게 이제 약간 거기 안에서 조금 편집하거나 늘리거나 줄이거나 뭐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정도고 다른 부분들은 뭐 비주얼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새로 다 만들고 안무도 새로 다 만들고 했죠. 그러면 그 무대도 영국에서 할 때도 그 글로브 시어터를 좀 본따서 한 무대이기는 했나요? 네, 그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목조에 2층 구조가 있다라는 건 똑같은데 우리 구조랑은 좀 다르긴 한데 컨셉의 접근의 첫 번째 방향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럴 수 대본을 읽으면 맞아요. 대본을 읽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공연했던 그 그리고 공연 만들기 전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거를 좀 했었어요. 뭐 했는데 찾아보면 다 모양은 다르긴 한데 그 목조의 그 글로브 시어터 같이 만드는 무대가 있는 그 컨셉은 아마 그렇게밖에는 접근이 안 될 것 같아요. 대신 저희는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조금 더 그 전환이나 이런 거 할 때 전환이 많더라고요. 이 대본이 좋은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화를 연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장면의 컷수가 되게 짧고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보통은 연극 대본은 한 장면이 길어요. 왜냐하면 연극은 세트를 많이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건들과 장을 바꿔가면서 이제 긴 호흡으로 좀 가는 게 원래 연극 대본에 뮤지컬은 또 음악이랑 바꾸기 때문에 뮤지컬은 좀 더 짧거든요. 근데 이게 연극 대본인데 뮤지컬보다 장의 호흡이 짧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면이 되게 빨리 바뀌어요. 왜냐하면 영화를 대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다 암전으로 해서 세트를 바꾸고 조명을 켜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암전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전환의 속도와 이런 것들을 계산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뭐 많이 돌아가기도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굉장히 움직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극 무대 치고는 굉장히 그게 너무 많다. 그 장면을 바꾸기 위해서 막 마법처럼 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마치 연극에서 세트를 바꾸듯이 우리가 보던 조금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장면이 바뀌는 것처럼 계속 그 안에서 흘러갈 수 있게 하려고 하긴 했어요. 마술처럼 장면이 확 바뀌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게 문법이 안 맞아서 배우가 직접 세트도 옮기고 뭐 약간 이렇게 하면서 옮기려고 했죠. 재밌네요. 연극이랑 뮤지컬이랑 연출을 하시는 게 어떤 게 더 힘드세요? 연극이 더 힘들죠. 왜냐하면은 가끔 그래요. 연극 연습하다가 나 다음에 연습도 나구나. 뮤지컬은 이게 음악 연습 그리고 드라마 연습, 안무 연습이 약간 돌아가면서 하는 체제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뮤지컬 연습실에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간혹 제가 굳이 연습실에 없어도 되는 시간들이 많거든요. 뭐 안무만 연습하거나 뭐 이럴 때는 그 시간 따로 배우들이 연습하면 되니까. 근데 연극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연출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이번에는 안무도 많아서 안무 연습도 많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 네. 이제 연출이 계속 연습실에서 배우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만들어가야 돼서 아무래도 조금은 뮤지컬은 분업화되어져 있는데 연극은 연출이 해야 될 일이 좀 더 훨씬 더 많죠. 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이게 셰익스피어 인 러브도 로미오와 줄리엣이 굉장히 중요한 네, 작품이고 요 전에 지금도 아직 하고 있지만 네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도 연출하셨는데 그것도 맞아요. 사실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잖아요. 현대화한. 그렇죠. 제가 전에 봤지만 R&J라는 작품도 연출하셨는데 네네. 그것도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이 되게 중요한 그게 모티브가 되는 R&J도 그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따온 말인 거죠. 그렇죠. 네. 약자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로미오와 줄리엣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 본 작품은 아니고. 그렇죠. 네.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출해 본 적은 없으세요? 없어요. 오리지널 로미오와 줄리엣은 연출한 적은 없어요. 네. 뭐 의도는 아니었는데 네. 이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였고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네. 그 연관된 작품들을 계속 그러다 보니 좀 더 이해하고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어떤 시각이나 이런 거를 요즘에 맞는 시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로미오와 줄리엣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지금 현대 관객들한테 어떻게 다가설 것인가에 대한 거는 계속 그리고 한국 관객들한테 네. 이것도 외국 이게 고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네. 한국의 지금 관객들한테 어떻게 만나야 되지라는 부분들을 계속 그 고민이 계속 이제 작품 할 때마다 이어져 가고 있던 것 같아요. R&J 할 때도 그랬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할 때도 그랬고, 네, 셰익스피어 인 러브 할 때도 그랬고, 네. 그 대사 한 줄 한 줄이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나야 되지? 약간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스스로는 이제 그런 로미오 줄리엣 장면이나 작품에 대해서 좀 많이 풍부해진 것 같아요. 네. 네. 공부도 되고. 네.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을 정말 원작 그대로 공연하는 걸 본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대로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네. 그 텍스트들이 네.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네. 그리고 뭐 지금 봐서는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사건들까지 길게 다루고 있는 네. 것들도 있고 그래서 원작을 그대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지금 해도 그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는 좀 축소하고 과감하고 그래야지 네.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원작은 안 한다 그래도 이 얘기를 계속 들고 나오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네.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그렇게 만드는 매력은 뭘까요? 그게 모든 사랑 이야기의 어떤 원천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이게 그 어떠한 죽음도 이겨내는 어떠한 사랑 네. 그리고 거기에는 그 되게 첫 순간 만나서 운명까지 가는 사랑이라는 거를 모든 걸 다 넣었어요. 첫눈에 반하고 목숨을 걸고 네, 저 여자를 네. 위해 죽고 저 남자를 네, 위해 죽고 이게 다 어떤 극단적인 감정의 절정체들이 다 넣어놨기 때문에 네. 거기서 몇 가지만 빼내도 하나의 첫사랑 얘기 첫눈에 만난 사랑 얘기할 거야. 그럼 로미오 줄리엣 첫 장면인 그렇죠. 거죠. 네. 누구를 위해서 나는 그러면 뭐 목숨까지 거는 사랑할 거야. 그것도 로미오와 줄리엣이고 신분의 차이나 뭐 세상의 원수 집안이라도 사랑할 거라는 것도 그게 하나 얘기만 가져와도 지금에 나오는 모든 드라마의 어느 뭐 그런 얘기에 네. 다 걸리는 얘기여서 근데 그거를 이 얘기 자체를 이제 어떤 식으로 변형해도 뭐 지금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게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뭐 시간이 흘러도 그 감정의 본질이나 이런 원형은 바뀌는 게 아니니까 네.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는 이야기여서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로미오 줄리엣을 원작대로 다 보진 않지만 그래도 왜 유명한 대사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뭐 발코니 장면에서 네네네. 치는
사실 그 대사들이 그게 입으로 뱉어서 이거를 진짜 감정을 담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대사 같거든요. 예. 약간 오글거리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오글거리지 않고 잘 해내서 감동으로 느끼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그 고전극을 해내는 배우의 스킬인 것 같아요. 네. 그걸 지금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배우들하고 이제 그 현대 그리고 되게 리얼한 연기를 하다가 이제 이런 그죠. 대사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디테일적인 뭐 테크닉일 수도 있고 감정의 처리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이 말로 끝나지 않고 진심으로 느껴지게 하는 그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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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아름다운 그렇죠. 말이거든요. 네. 로미오, 평소에 왜 당신이 이런 로미오인가요? 로미오가 아니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데 왜 장미는 장미라고 부르지 않아도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데 꼭 로미오라는 이름을 가져서 왜 우리 사랑을 막느냐라는 게 이제 그 왜 로미오가 당신의 이름이 로미오인가요라는데 현대적인 말로 그렇게는 안 하죠. 너는 그쵸? 왜 김씨여서 너는 왜 이씨여서 우리가 동선동본이어서 이런 말인데 근데 그 말 자체가 주는 언어의 아름다움을 쫓아가면서 그 언어의 아름다움 안에 지금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을 이제 불어넣는 게 기본적인 고전의 대사를 대하는 태도일 것 같아요. 이거를 너무 어렵고 현대적으로 그냥 쉽게 바꾸자라고 하면 또 맛은 또 안 그럴 나고. 것 같아요. 근데 뭐 있잖아요. 뭐 내 눈 이런 얘기하면서 그렇죠. 내 누나 봐라. 내 입술 입 맞춰라. 그래서 저 대사를 어떻게 소화할까. 근데 또 이렇게 보다 보면 진짜 그런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말들인데 또 이게 좀 감정이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런 경험을 저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참 이게 고전의 힘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좀 어렵긴 해요. 근데 그것 중에 좀 어렌지 하긴 해야 돼. 그 시대에는 말밖에 없어서 그렇죠. 조명도 없었고 무슨 특수 효과도 없었고 배우가 나와서 말을 하는 거가 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가 이제 고전 연극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대사를 많이 줄 수밖에는 없고 그 대사가 다인 거죠. 배우들도 이 대사를 받고 이 대사를 정말 잘해내는 게 그래서 고전극에서는 독백이 하나 끝나면 아무리 슬픈 독백이어도 박수를 쳐줬대요. 노래 하나 끝나서 박수 받는 것처럼. 그 네드 엘린이라고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모키쇼하는 사람 역할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이죠. 그 인물이 섹스피어한테 이제 가니까 섹스피어가 이제 지뢰 짐작 주인공이 아닌 거 들켰구나라고 하는데 왜 대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대사 너무 좋아. 길이도 너무 훌륭해. 근데 실제 그 길이가 한 2페이지짜리예요. 그게 거의 그 맵여왕 대왕이 원작에서 한 페이지 넘어가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긴 독백인데 너무 좋은 거야. 당연히 독백 나한테 많이 줬으니까 길이도 적당해. 질이 적당하게 한두 줄이 아니야. 거기 그 대사를 아는 사람은 좀 웃을 거야. 벽에 맵여왕 길이가 적당하다고 하다니 진짜 긴 대사거든요. 그 정도로 그때는 그 대사들을 받는 게 중요했고 그래서 막 미사여고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전곡을 지금 현대에서 오면은 현대에서는 뭐 그 말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장치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할 때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어렌지 하고 중요한 말들을 살리고 뭐 이렇게 좀 하는 편이죠. 요즘 고전곡을 하더라도. 그런 디테일을 다 알고 보면 너무 재밌겠네요. 그러니까요. 저 다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그래서 사실 배우들이 이제 여러 명이니까 또 다른 배우로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다른 느낌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다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다 배우들마다?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뭐 윌들만 좀 얘기하면 윌들이 너무 달라서 윌들이 좀 다 달라요. 그래요? 문성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뭘 해도 불쌍하다. 정문성 배우 지금 뭘 해도 불쌍한 걸로 정문성 이기려고 하지 마. 옆에 사람이 못된 사람 되니까 네. 뭘 해도 약간 불쌍해 보이고 연민을 자아내게 네. 하고 네. 뭐 그러한 특징이 좀 있어요. 네. 뭐 그리고 이제 이상희 배우 같은 경우에는 본체 에너자이저고 본체 긍정맨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항상 있으면 상희 배우가 있으면 다 너무 분위기 너무 좋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좀 덜 슬프지 않니?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기 네, 특히 비올라랑 둘이 만나서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 할 때에 만났을 때에 자기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근데 그 모습이 오해받을 수 있다. 그거가 가슴 아픈 표현이 아니라 그냥 저기 넘겨버리려고 하는 어쩌면 또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간절한 사랑인데 마냥 좋은 사랑처럼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했던. 그래서 그걸 자기가 좀 해내겠다. 막 이렇게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성철 배우 같은 경우에는 성철 배우의 되게 연기를 할 때 약간 매력이 이렇게 대체 뭐가 있지? 무슨 생각하고 있지? 약간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뭐지? 라는 게 있어요. 약간 지금 삼키는 그러한 연기를 잘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표현을 안 하지만 많은 거를 담고 있는 듯한 눈빛이나 대사나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기쁜가 슬픈가? 약간 이런 걸 숨기는 연기를 잘하는데 여기서 다 보여줘야 돼. 네. 극장도 네. 크고 네. 그리고 이 지금 윌이라는 역할 자체가 굉장히 많은 거를 지금 발산하고 있어. 네. 근데 자기 연기 뭐 여기 그 작품에 대한 것도 막 작품에 대해 연기할 사람도 찾고 있고 네. 내 작품도 지금 어떤 식으로 써야 되고 네. 사랑도 해야 되고 네. 막 열정적으로 뭔가 지금 되게 발산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숨기지 말고 표현을 더 해라 뭐 이런 얘기를 좀 서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비올라들도 다 다르고 네. 윌도 다 달라서 이게 배우가 많이 다르면 그 배우들이 갖고 있는 자기 개성에 따라 작품에 있는 캐릭터를 녹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좀 나눠가면서 뭐 되게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셰익스피어 인 러브 얘기만 해도 끝이 없는데. 네. 그러네요. 근데 또 네, 제가 저기 김동현 연출가님을 모셔야 되겠다 하고서는 셰익스피어 인 러브도 있지만 그때 또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상을 또 받으셨잖아요. 데스노트 뮤지컬 이거는. 네. 근데 지금 또 뮤지컬 데스노트를 다시 이제 공연을 앞으로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겸사겸사 네. 다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은 겸 네. 연출상 받으셔서 뭐 그때 수상 소감 말씀하셨지만 그 상 받으시면 진짜 어떠세요? 네. 감사하죠. 상 항상 감사하고 네. 네. 뭐 처음 받으신 건 아니죠?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받았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연출상 받는 거고 연출은 상 받을 때 항상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다 신세진 사람들이어서 연출이 특별히 할 게 없거든요. 아니 또 왜 그러세요? 아까 그 연습실에 계속 맞아. 근데 그게 자리를 못 비우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뭐 특히 뮤지컬은 분업화돼서 각자 맡은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다 특별히 다 그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하고 하게 되거든요. 네. 연출은 뭐 특별히 내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음악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무대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것들을 다 이제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종합적으로 네. 한 군데 잘 모여서 정리가 잘 돼서 작품이 잘 올라가게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네. 모든 스태프들 배우들한테 네. 감사한 마음이 일단 크죠. 네. 데스노트 이제 다시 이제 무대에 올릴 예정이라서 이제 연습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데스노트 사실 뭐 저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근데 많이 그러니까 좀
그 전에 초연했을 때랑도 그렇고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근데 그전 버전은 사실 보지를 못해서 근데 굉장히 새롭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요번에는 뭐 그렇게 많이 바뀌는 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재공연이니까 네. 크게 바뀌진 않을 겁니다. 네. 네. 소소하게 뭐 몇 가지 수정 사항들이 좀 있긴 한데 네. 이제 그거 빼고는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초재연 했을 때는 이제 일본에 그게 이제 오리지널 프로덕션에서 했고 네. 이제 일본 연출님이 하셨고 그 작품도 그 작품대로 저는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다시 OD에서 데스노트를 이제 새롭게 하자라고 네. 그때 이제 음악 똑같아요. 음악이랑 대본만 산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레플리카 버전이 아닌 버전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저도 방향을 잡아야 돼서 그때 초재연 버전이 굉장히 좀 그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었어요. 그리고 호흡이 느리고 네. 굉장히 연극적인 그런 좀 저도 생소한 뮤지컬이었어요. 분위기도 그랬고. 근데 이제 그때랑도 시간도 많이 바뀌었고 지금 우리가 뮤지컬을 보는 관객들한테 데스노트를 선보인다라고 했을 때 저는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빠르고 네. 카리스마가 넘치는 무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네. 속도감이 훨씬 빠르게 느껴지는 네. 그런 컨셉으로 접근을 해서 대본도 이제 허락을 받아서 허락받기가 쉽진 않았는데 압축시켰어요. 그러니까 속도감도 좀 빨리 하고 어느 장면들은 좀 줄이고 네. 뭐 이렇게 해서 대본도 조금 어렌지를 해서 좀 덜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무대 디자인도 이건 뭐 오피령 디자이너의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어쨌든 영상으로 네. 처음에는 다들 약간 걱정하긴 했었어요. 그런 세트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괜찮을까.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영상은 좋지만 조명 쪽에서 오는 리스크가 있거든요. 맞아요. 조명을 네. 주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 방향으로 가보자라고 해서 그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렸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미리 제작해놓고 거기서 네. 배우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는 네. 것들을 조합하는 과정이 좀 있었고 연습은 좀 어려웠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바닥에다 금방 그어놓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나 안무가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동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여기에 영상으로 뭐가 있어요? 그러네요. 여기에 영상으로 감이 안 잡히니까. 네. 근데 그래서 거기에 거의 도표처럼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나중에 무대 가서 고칠 시간이 없으니까 네. 연습실에서 완전히 그 넘버링들을 배우들하고 연습해서 맞춰서 연습실 리허설장 들어가서는 거의 다 맞았어요. 그래서 영상을 딱 틀었을 때 네. 배우들이 뭐 그런 장면도 있거든요. 저 사람 이름 보면은 막 뜨고 근데 네네. 그 자리에 무조건 그 타이밍에 가서 서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거가 있어서 이제 그런 준비 과정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뭐 했던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빈 공간인데 네, 텅 빈 데서 이제 뒤에 화면 그렇죠. 영상으로 그 무대랑 조명이랑 다 같이 하셨죠. 그렇죠. 네, 비주얼 팀이 오피령 감독님이 다 통과를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그런 시각적인 새로움도 있었고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이제 굉장히 빨리 이렇게 진행되도록 했다고 하셨는데 저도 뭐 본지 벌써 몇 달이 지나가지고 이제 좀 가물가물하지만 그 저기 경기하는 장면 있잖아요. 예, 그 장면이 다들 나와가지고 인상적이었어. 다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되게 만드는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예. 합을 맞추는 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영상에 어떠한 큐들을 만들고 배우를 그 동선 안에 집어넣는 연습을 진짜 많이 했죠. 그 음향도 다 맞춰야 되고 그렇죠. 테니스 치는 그 음향도 맞춰야 돼. 타이밍도 맞춰야 돼서 스태프들이 혼을 갈아 넣었죠. 그 장면에. 혼을 갈아 넣으신 보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건 하나 탁 삐끗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틀리는 거죠. 삐끗하면 틀리는 겁니다. 막 뒤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렇게 되는 영상은 그런 우려는 있죠. 영상이 만약 오류가 나면 공연이 쓰는 거니까 이제 그런 무서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간혹 음향이 초반에 약간 이제
맞췄는데 살짝 이런 것들을 맞추는 기간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다 타이밍이 아마 맞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약간 판타지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정말 내 옆에 있을 것 같은 뭐 학생들 이렇게 나오고 학교 다니는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다가 갑자기 막 그 사진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톤을 맞출 수 있었을까 약간 좀 고민을 하셨나요? 근데 그게 그래도 만화니까. 예, 원래 만화니까. 원래 원작이 그런 거니까. 원래 만화니까. 그리고 만화 오히려 완전히 현실적인 것만 가지고 가면은 좀 어려워요. 스케일감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사신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여기에는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대 비주얼적으로 그렇게 만화 커트가 바뀌는 것처럼 선으로 바뀌어도 관객들은 원작이 만화였고 거기에는 사신이 등장하는 판타지가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완전히 사진도 없고 막 진짜로 뭐 그냥 현대물이었으면 그렇게 과감한 영상적인 전환이나 이런 거를 시도하기가 상상력을 좀 덜 자극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거기 지금 김성철 씨도 거기 출연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죠? 네. 연달아 뮤지컬을 하고 연극 같이. 그러네요. 했죠. 네. 그런 배우가 좀 있어요. 거기 준수 배우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맞다. 같이 했고. 은성도 그랬고. 고은성 씨도. 그러네요. 네. 그러면 사실 데스노트 뭐 하나하나가 다 너무 중요한 작품이지만 그 수많은 연출 작품을 하셨는데 가장 내가 생각나는 작품 너무 어려운가? 이 질문 많이 받는데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냥 처음에 데뷔했으니까 환상동화로 시작했으니까 환상동화가 어쨌든 그 작품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 작품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 작품이 뭐 얼마나 좋은 작품이든 그냥 저를 있게 해준 작품이니까 첫 작품이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수많은 작품들이 작은 작품도 있고 뭐 규모적으로 큰 작품도 있고 그리고 성공적인 작품도 있고 뭐 흥행을 안 한 작품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다 어떤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라고 하긴 힘든 것 같아요. 그냥 거장들은 그러잖아요. 다음 작품이라고. 그런 정도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냥 미안해서 말 못하는 것 같아요. 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 어떤 거는 조금 제가 아쉽고 흥행이 좀 덜 돼서 생각이 많이 나는 작품도 있고 내 잘못인 것 같아서 어떤 거 너무 잘 되고 사람들이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생각이 나는 작품도 있고 다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작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품 뭔가요? 정해져 있지 않나요? 언젠가 해야 되는 다음 작품. 그럼 처음에 연극으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연극 연출하시다가 뮤지컬 연출로 가는 게 많이들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연출가들은 그런 경우가 좀 있죠. 특히 이제 한국은 뮤지컬이 그렇게 빨리 시작한 게 아니어서 대부분의 뮤지컬 연출가분들이 연극 경험이 많이 있으세요. 이진아 연출님도 연극 연출 하셨었고, 했었고, 김태형 연출도 그렇게 했었고, 왕인범 연출님도 처음 작품은 아마 연극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뮤지컬로 넘어가서 뮤지컬 작품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좀 그럴 것 같아요. 음악이 있는 게 왜 연극에서도 사실 음악을 사용하긴 하잖아요. 아까 셰익스피어 인 러브도 음악이 꽤 많다고 느꼈는데 그래도 이제 뮤지컬과 연극이 확 달라지는 지점일 것 같은데 뭐 어떠세요? 연출할 때는 뭐 어떻게 다른가요? 뮤지컬하고 연극하고 다르기도 하고 또 다 작품마다 또 다 다르기도 해서 뭐 짧게 금방 정리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뮤지컬은 조금은 더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만드는 거 그리고 음악의 이야기에 더 귀를 좀
들어야 된다라는 거, 뭐 그런 부분이 연극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죠. 네. 그리고 연극은 그 배우가 해내는 게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뮤지컬도 마찬가지로 배우가 중요하죠. 근데 뮤지컬에서 여러 가지 감정선들이나 드라마는 보통 음악으로 거의 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좋은 노래를 정말 노래 잘하는 훌륭한 뮤지컬 배우가 해내면 네. 거기 안에 모든 감정선들이 다 해결이 되거든요. 네. 근데 연극은 긴 독백 주고 그 음악을 만들어라 배우한테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가 대본 안에 없는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 게 연극 배우들이 해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뭐 연극은 훨씬 더 이제 그런 부분에 기대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뮤지컬, 그쵸. 연극은 그래서 배우 예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드라마는 작가 예술이고, 영화는 감독 예술이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그럼 뮤지컬은요? 뮤지컬은 뮤지컬도 배우 예술이긴 한데 네, 작가 작곡가의 그 만들어내는 특히 작곡가가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많이 얘기되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작곡가에 대한 거 그리고 작가 작곡가가 거의 같이 붙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만들어낸 이야기들에 대한 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는 분야니까. 그쵸. 연극 거기서 거론 안 된 사람은 작곡가밖에 안 남아서 뮤지컬은 작곡가 예술이 하기 보기에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많이 그렇죠. 네. 붙어져 있죠. 네. 그럼 이쯤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데스노트의 영상들을 좀 볼까요? 네. 그냥 편한 대로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전쟁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 정의의 깃발 들고 달려나가서 서로의 목숨 걸고 총을 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어이없는 죽음일 뿐이야. 그렇다면 이 나라의 정의란 걸까? 바보 같은 권력의 도구. 정의란 건 과연 누가 정한 걸까? 저 눈먼 권력 가진 놈이 정해놓은 기준. 제대로 된 정의 진정 원한다면 제대로 된 지도자를 찾아내는 길이 중요해. 신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얘기. 인간은 그 사회에 너에게 지옥을 보여줄게. 숫자들과 데이터 그래프를 분석했어. 이 세상의 규칙을 뼈저리게 알려주지. 끝을 알 수 없는 게임 이제 시작하는 거야. 인정사정 없는 게임 주사위 던져진 거야. 학생이다. 시작할까? 나의 물식은 몸부림치고 있다. 소리친다. 헛된 망상들과 현실이 뒤엉킨다. 섞인다. 나 스스로도 혼돈에 빠져버렸어. 모든 미궁 속에 갇혀버렸다면 그래 좋아 인정하지. 이 모든 걸 말도 안 되는 현실들도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변함없는 진실만은 포기 못해 찾아낸다. 낯선 이물질이 정복한 광란의 자리. 본질은 희미하게 흔적만 남았네. 그래 좋아 인정하지.
자신의 존재 하지만 씨는 삶의 의미 판단하지 않아 지는 두 팔의 힘과 그 육체 속에 엉터질 듯한 강한 에너지 날 초듯듯이 불타오르는 그 눈빛까지 한데 모아 지금 마음이 그대로 너인 거야. 벌써 미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까. 자 모두 다 꺼내봐. 그래 기나에 숨겨진 무기 사신이지. 자 빈틈을 보여봐. 공격을 하는 위장을 하고 방어를 하지. 알겠어. 다 보여 너의 마음. I'm ready, yes I'm ready. 이제 더는 두렵지 않아. I'm ready, yes I'm ready. 남는 건 상처뿐이라고. I'm ready, yes I'm ready. 그냥 날 믿어보는 거야. I'm ready, yes I'm ready. 저길 끝까지 가볼 거야. I'm ready, yes I'm ready. 이제 더는 두렵지 않아. I'm ready, yes I'm ready. 남는 건 상처뿐이라고. I'm ready, yes I'm ready. 그냥 날 믿어보는 거야. I'm ready, yes I'm ready. 저기 끝까지 가볼 거야. 네, 데스노트 영상을 좀 짧게 네. 봤습니다. 이제 곧 또 3월 말부터 시작하신다고. 네. 이거 말고도 뭐 앞으로 계속 하실 공연들이 막 쌓여 있는 거 아니세요? 올해는 좀 재공연들이 좀 있어서 아마 재공연들을 좀 올리는 작업이 되고 있어서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네. 어떤 건데요? 신과 함께 저승편도 이제 서울예술단에서 그게 아마 셰익스피어인 러브 끝나면 아마 그 극장에서 토월에서 바로 올라갈 작품이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데스노트 샤롯데에서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있습니다. 재공연들. 그러면 이제 새 작품을 이제 의뢰를 하면 나는 이 공연을 꼭 하고 싶다. 이런 거는 어떤 작품을 왜 봤을 때 어떻게 고르세요? 근데 뭐 의뢰가 들어오는 작품들이 그렇게 막 거절할 만큼 안 좋은 작품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거를 얼만큼 고민해서 올릴 수 있는 뭐 시간적인 여유나 스케줄이 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제 취향적으로 더 맞는 작품들이 좀 있긴 하죠. 뭐 셰익스피어 러브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제가 이제 뭐 특히 공감할까 연극 만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방향성 자체는 너무 어둡고 막 이런 얘기보다는 좀 밝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는 거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구나. 아름다운 이야기. 밝고 아름다운 이야기. 많이 하진 않지만 전혀 그렇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에 조금은 더 그냥 취향상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다면 이제 뮤지컬 연출 또 연극 연출가로서 앞으로의 뭐 포부나 뭐 계획이 있으시다면? 글쎄 뭐 거창하고 이런 건 없고요. 지금까지는 막 정신없이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나이도 먹고 어느새
약간 중견 연출가 됐더라고요. 네, 네. 마냥 젊은 연출가일 줄 알았어요. 네, 네. 연출가가 원래 조금 늦게 시작하니까. 근데 이제 좀 돌아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천천히 좀 호흡을 좀 가다듬고 한 작품 한 작품 조금 편수도 좀 줄이고 그렇게 가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막 생각처럼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했던 작품들이 계속 또 올라가야 되는 것들도 있고 조금 더 멀리 좀 보고 돌아보면서 가야 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는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뭐 프리랜서는 자기 생각대로 시간을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아니거든요. 남들이 정해주는 시간대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단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그럼 처음에 연극 연출을 해야 되겠다 한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그냥 연극 그냥 처음에는 고등학교 때는 그 아침 출근 버스 안 타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과를 선택했어요. 영문학과를. 거기 가면은 조금은 더 뭐 영화 감독이든 배우든 뭐든 출퇴근 러시아워에 매일 똑같이 고등학교 다니듯이 안 다녀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갔는데 그래서 막 연기할까 막 연출할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 해보니 연기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재주가 아닌 것 같아서 뭐 연출을 시작했고 하다 보니 이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한 번도 어떤 자기소개서 써본 적이 없고 토익 토플을 한 번도 연출가는 그런 거 필요 없죠.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서 이제는 뭐 다른 거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그래서 연극 시작할 때 이제 같이 있었던 선배들한테 연극은 하고 싶고요. 연극해서 어떤 중산층의 삶을 누려보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꿈이 뭐냐라고 그때 물어봤을 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연극하면서 그냥 평범한 중산층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그거는 어려운 꿈이다라고 다들 얘기했었던 게 시작이었고 지금은 약간 비슷해진 것 같아요. 그 꿈하고 비슷해졌는데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이 없고 길을 못 돌아보고 있고 출퇴근 버스는 안 타도 러시아어에 걸리는 차를 운전하고 있고 약간 이런.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뭐 그렇게 시작했고 지금 단계로 와서 조금 돌아보고 가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좀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가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빼먹으신 얘기 없어요? 이 얘기 너무 많이 했어요. 내가 이 셰익스피어 인 러브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 말을 많이 해서 마지막 남은 기회. 너무 말을 많이 해서 가다가 후회할 것 같은데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뭔가 그 말까지 했나라고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 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뮤지컬 연극 연출가 김동현 씨 어렵게 모셔서 이렇게 즐거운 얘기 들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